건강호흡에 지침서 숨 쉴 줄 아십니까? 오디오 호흡 길잡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호흡의 정석 중에서 두 번째, 호흡의 길이를 늘려라 입니다. 정석 2. 호흡의 길이를 늘려라. 사람은 1분에 12번에서 15번 숨을 쉰다. 이보다 더 빠르게 20번에서 30번씩 숨을 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은 자기 호흡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과호흡을 하는 것이다. 과호흡은 혈관 속의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뇌와 신체의 각 부위로 흐르는 피의 양이 적어진다. 미국의 호흡 명상가 루이스의 말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다시 8초 동안 숨을 내쉰다. 이러한 호흡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숨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없애고 산소를 말단세포까지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학 박사 앤드류 웨이의 말입니다. 숨이 긴 동물은 장수를 느린다. 1분 동안 숨 쉬는 횟수는 개가 80번에서 100번, 사람은 12번에서 15번, 거북은 2번에서 3번이다. 숨의 횟수를 숨의 길이로 환산하면 개는 0.6에서 0.7초로 매우 짧다. 사람은 4에서 5초, 거북은 20에서 30초 순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개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으로 짧고 사람은 80년에서 100년, 거북은 250년에서 300년으로 길다. 이처럼 동물은 숨의 길이에 비례하여 수명이 길어진다. 트럭의 수명은 에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일 힘껏 밟으면 트럭은 금방 못 쓰게 되지만 여유 있게 천천히 밟는 버릇을 들이면 수명은 40년도 더 간다. 숨도 마찬가지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와 호흡의 길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람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숨의 길이가 4에서 5초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단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는 1초에서 2초까지 숨이 짧아진다. 그러나 잠을 잘 때는 6에서 7초로 길어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면 숨의 길이가 8에서 10초까지 길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숨의 길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몸의 상태가 좋고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은 저절로 길어진다. 반대로 호흡의 길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 호흡의 길이를 길게 하면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주도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된다. 원래 호흡의 조절은 인도의 프라나야마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해 왔다. 프라나야마에서는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그 사이에 숨을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제로 기도, 명상, 참선, 요가, 기공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수련은 호흡을 느리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에 따라 우리 몸은 3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하면 우리 몸 안의 기운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자동적으로 균형이 유지된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소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에 긴장이 가득 차 있을 때 한숨이 일어나는 원리이다. 날숨보다 들숨을 길게 하면 산소를 충분히 세포에 공급할 수 있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몸이 피곤하거나 따분할 때 하품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최근 요가와 기공 같은 대체의학의 대중화로 호흡의 조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자기 몸에 맞는 호흡을 선택하여 알맞게 체화하면 아주 유용하고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몸에 맞지 않거나 지나친 남용은 부작용을 일으켜 몸과 정신을 해칠 수 있다. 숨을 지나치게 오래 멈춘다거나 복부와 횡격막의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장기간 호흡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공기를 많이 마실 욕심으로 폐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폐가 손상되기도 한다. 호흡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호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 몸에 맞게 수련하는 것이 좋다. 호흡은 단지 몸속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생리적 차원을 넘는 그 무엇이다. 숨결 속에 녹아있는 우주의 기 에너지가 우리 몸의 근육, 뼈, 기관, 에너지 통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랫배에 집중하여 천천히 숨을 가다듬어 보자. 금방 머리가 고요해지면서 가슴에 편안함이 몰려올 것이다. 네, 호흡의 정석 중에서 호흡의 길이를 늘려라 라는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5초 호흡이 편해요. 그런데 10초 호흡이 몸에 익으면 정말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갱년기가 오면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개했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는 예민했던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에게 어린애가 한숨 많이 쉰다고 야단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숨을 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왜 자꾸 꾸중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우리 몸에 긴장이 가득 차 있을 때 한숨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긴장된 그런 긴장이 연속적으로 있었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쉬었던 거죠. 그러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차 많다면 하품이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하품하느라고 눈물을 찔끔찔끔 막 흘리면서 그러고 이제 차에 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품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따분할 때 또는 이제 공기가 모자랄 때 이렇게 하품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품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제 몸이 예민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걸 저는 모르고 50평생 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굉장히 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예민한 부분에 맞춰서 좀 제가 생활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나 스스로 둔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은 난 그냥 둔하게 쿨하게 잊을 수 있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좀 제 몸을 확인해 보는 숨으로 인해서 제 몸을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같이 이렇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 부분 호흡의 길이를 느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호흡의 길이를 늘리는 깊은 호흡으로 수련을 좀 해야지 제 몸이 좀 편안해진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호흡의 길이를 늘려서 편안한 삶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1강부터 저와 같이 지금까지 쭉 하신 분들은 이제 이쯤 되면 조금씩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실 욕심으로 폐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또 폐가 손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작용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제 욕심을 조금 지금 이쯤에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70%만 부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